다산 정약용의 편지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 공부. 다산의 마지막 편지.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의 극진이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 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귐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당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넘쳤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의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 학창시절에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서 만나는 동창들이 내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로 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고 하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래된 친구라는 것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오래되었지. 졸업 후 연락도 몇 번 하지 않은 그저 동창생 정도로 머무른 그저 그런 인연도 무척이나 많다. 오히려 나는 사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는 동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굳이 동갑일 필요는 없다. 오래 사귀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동갑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학창시절 동창생들보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위로 30살, 아래로 3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왔다. 나이 많은 친구에게는 그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 친구는 나이를 초월한다. 사람은 젊을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가며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선별하여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인연은 만들고 우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린다. 백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만 한다면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가 힘든 법이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학창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인연들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만남이다.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로 인해 만들어지고 좋은 여자 또한 좋은 남자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잘못 만나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좋은 이성을 만나 행복한 평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좋은 이성을 고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선택해야겠지만 참고가 될까 하여 힌트를 조금 공개한다. 1.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짧은 연애를 통해 내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빠른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계절이 지나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사계절을 두고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계절을 겪어보면 상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해야 한다. 성품을 알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가 잘 판단할 일이다.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무조건 걸러라. 2. 어른들에게 잘하는 사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며 무척이나 잘 대한다. 하지만 막상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중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사람치고 어긋난 사람 없다. 뭐 하는 척 하는 것과 정말 내면이 드러나게 뭐 하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평소에 기르도록 해야 한다. 3.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상대를 경계할 것. 연애 시절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시비가 붙거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시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격이 모난 이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사계절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내 성격이 모나지 않았는지도 수시로 자가 진단을 해야 한다. 4.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도 보기 좋은 법이다. 예쁘거나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난 것을 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콧대가 높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모도 잘났고 내면도 잘난 것이겠지만 그런 이성을 만나기는 무척이나 힘든 법이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런 이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거기 걸맞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 5.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술을 권하는 친구보다 책을 권하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볼 일이 없다. 독서를 해서 얻는 지식과 기억을 통해 창조와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나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독서는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상대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만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며 만나는 좋은 친구들 중 동성 친구들도 중요하나 이성 친구도 가려 사귀도록 하여 내 인생의 소중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고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였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늘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이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음에 있어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다. 심과 게으름은 분명 구분되는 것이니 적당히 쉬었으면 이제 또 움직이자.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 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돈으로 사람을 거를 수 있다. 베품은 덕의 근본이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삼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 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너희가 남을 돕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집에서 너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는 일에 조심하고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은 갖지 말거라. 훗날 너희가 근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 일이다. 비록 가벼운 농담일 망정 나는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는데 저 둘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소리를 절대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말이 단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요즘은 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채로는 곡식을 거를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을 걸러내는 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돈을 빌려줘 보면 어떨까? 물론 액수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를 믿고 기다리되 못 받으면 그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큰 것을 얻은 것이고 돈을 돌려받으면 그것은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단, 이는 평소에 그만한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이들은 당연히 의심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갚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조금만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맞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기는 정말 힘들다. 이 세상에는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상대가 나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잿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장차 독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몇 푼의 돈으로 미리 끊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홀가분하게 털어버리면 그뿐이다.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상대를 몇 푼의 돈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니 굳이 나쁘다고만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일 상대가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돈을 갚는다면 그는 나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 것이고 살아가며 평생 나의 든든한 응원군이 줄 것이다. 축하와 고마움은 늘 선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말로만 축하한다,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수다. 말로만 축하와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선물을 할 만한 가치는 없지만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상대이기에 그리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선물을 해야 할 정도의 축하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그 정도의 축하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다. 사소하더라도 조그만 선물을 더해 축하를 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대는 바로 안다.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상대에게 선물을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상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지만은 않다. 받고 싶지 않은 상대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선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한다. 세상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다. 받았으면 주어야 하고 주었으면 받은 상대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그들의 부모가 아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밖에는 없다. 인심은 돈으로 내는 것이다. 인심을 쓰고 살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평소 고마운 사람, 마음 쓰이는 사람에게 인심을 내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 예전처럼 품앗이를 하며 집안일을 거들어 줄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도 베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법이다. 선물도 받아봐야 줄 수 있는데 받은 적이 많지 않으니 적시적소에 해야 할 선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물은 타이밍을 놓치면 아니한만 못하니 타이밍을 잘 살펴야 한다. 많이 받아봤더라도 마음이 인색하여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 이를 잘 가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나와 인연을 맺은 후 나에게 먼저 선물을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하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선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평소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자. 내가 그에게 줄 것은 무엇이고 그가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굳이 그렇게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도 생각해보자. 그저 그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 좋은 인연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나게 마련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연히 만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평생의 인연으로 함께할 수도 있고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여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줄 때도 있다.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만일 그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라면 나도 받은 만큼 베풀어 평생의 인연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모든 상황에서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 항상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돌고 돌아서 돈이 아닌가. 경제관념은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재물만 탐하다 보면 그르치기 마련이다. 너무 재물에 집착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어려운 주위도 돌아보면서 살면 세상이 좀 더 훈훈해지지 않겠나? 원수는 있고 은혜는 갚아라. 용서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다. 나도 일찍이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출렁거리는 넓은 강물처럼 남의 잘못을 포용할 수야 있겠느냐. 국량의 근본은 용서해주는 데 있으니 용서할 수만 있다면 결국 큰 그릇이 될 수 있느니라. 은혜는 갚아라. 그리할 수 있다면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다. 잊자고 하면 잊지 못할 것이 없고 갚자면 갚지 못할 것이 없다. 좋은 것은 계속 생각하여 더 좋은 생각을 불러오도록 하고 나쁜 것은 쉽게 잊어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걱정이 걱정을 불러온다.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여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용서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원수로 생각하고 살자면 또 그러지 못할 일이 없다. 하지만 내 마음에 원수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차 황폐해져 갈 테니 원수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용서하기 힘들다면 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 부모 죽인 원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용서를 못할 일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기준이 있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원수라는 말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가급적 그것을 되새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저 out of sight라는 말을 대내며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일단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에서도 지워버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살아가며 나와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인생이 유한하듯 인간관계도 유한하니 어느 선에서든 정리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며 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으니 살아가며 인간관계도 가끔 정리를 하며 살 필요가 있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 것이 좋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과 은혜와 미소를 갚는 일은 잊어서도 미루어서도 안 된다. 살아가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가 그것일 것이다. 살아가며 가끔 그런 마음을 전하는 상대를 만나는 행운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상대가 무언가를 바라고 행하는 일일 수도 있다. 전자가 되었건
후자가 되었건 간에 받은 신세는 반드시 갚는 것이 좋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대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친절이라 하여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다. 단,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시기를 잘 따져서 행하는 것이 좋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은혜를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내 마음을 그에게 준다면 그 또한 내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가끔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주고받으며 평생의 인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마음만 주고받을 수 있을까? 마음을 주고받는 것에 더하여 이것 하나는 꼭 명심해야 한다. 축하와 선물은 입으로만 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에 더해 물질적인 선물을 꼭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고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주고받는 마음속에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법이다. 그러니 사소한 선물이라도 상대에게 베풀며 상대와 나의 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누구든 항상 주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받았으면 주고 주었으면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만일 누군가에게 무엇을 꾸준히 베풀었는데 답이 없는 사람은 잘 지켜보고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일 경우가 많다. 부모가 아닌 다음에야 조건 없는 사랑은 없는 법이다. 그러니 그것을 늘 생각하며 주고받는 것을 현명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원수는 잊고 은혜는 갚으며 살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특히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상처는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기대는 거두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기대를 하니 실망이 생기는 법이다. 기대를 안 하면 고마움만 생긴다. 상실감과 좌절감은 기대로부터 비롯되는 법이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면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과 화는 고스란히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나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를 받으려는 기대는 하지 말자. 세상 만사 주고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정서나 감정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었을 때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대가 주면 고마운 것이고 주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대 없이 어찌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겠는가?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따로 두고 생각하자. 실망을 피하기 위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를 가려서 생각해야 한다. 늘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인연이 진짜 인연인지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상대가 보이는 성의에 의해서 판가름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무릇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 평소 서로가 진실한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마음을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인연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된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연을 만들며 살아가도록 하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니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생각에 그칠 뿐일 경우가 많다. 살아보니 내 생각처럼 가까운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들도록 하는 일이다. 일갓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은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러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히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인연.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 쉽게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마련이다. 쉽게 만든 인연은 가볍다. 서로의 득실을 생각하며 만든 인연일지도 모른다. 가벼운 데다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가 따지게 된다. 가볍게 만든 인연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별 미련이 없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 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쉽게 만든 인연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경우가 많으니 애당초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늘 인연을 맺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늘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을 쏘아부은 다음 혼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 한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해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래간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만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다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도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인연으로 만들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 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는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인연들 중 좋지 않은 인연 또한 제법 있었다. 좋지 않은 인연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인연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로 인해 얻은 것과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상대가 작정하고 가면을 쓴 것인지
가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더 사람을 가려 만나는 법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그것이 연륜인가 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 대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디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예사롭게 여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하고 물과 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지금의 우리 육신을 만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나의 내면 형성에 큰 틀을 마련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간의 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마음의 거리를 두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의 큰 지혜로 적용될 것이다. 남녀 간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러할 것이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칫 나의 밑바닥까지 상대에게 다 들춰질 수가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상대에 대한 신비감을 떠나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조금은 격식을 차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항상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법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내 인생에 좋은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인맥.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소위 인맥이라고 한다. 어디 가서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인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모두 내 인맥이 아니다. 단지 얼굴만 아는 사이와 진정한 인맥은 구분되어야 한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거짓없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진정한 인맥이다. 진정한 인맥은 대부분의 사람이 망설일 만한 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늘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할 것이다. 만일 사소한 부탁조차 망설인다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일 뿐이다. 인맥은 서로의 신뢰에서 우러나는 법이다. 신뢰가 최상의 인맥이다. 내가 그만한 사람이어야 상대도 나를 그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습관처럼 자랑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주의를 판다. 본인보다는 주의를 내세워 인맥 자랑을 하는 법이다. 많이 친하지도 않은 상대를 무척이나 친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대부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 좋은 인연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끊이지 않는 법이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본디 남에게 옹졸하고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다. 나 자신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유한하다. 생각보다도 무척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짧은 인생 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노는 것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죽을 때까지 공부를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세상을 향한 공부와 스스로의 내면을 갈고 닦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서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서서히 누군가의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서히 내가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맥을 자랑하지 말자. 늘 내 스스로가 주위에 좋은 인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옛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내가 살아생전 다시 다산초당에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죽은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혹시 다시 간다 해도 부끄러운 빛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공부할 때처럼 너희가 지켜주면 고맙겠다. 내가 그곳에서 살았을 때처럼 말이다. 관점을 바꾸면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다. 누군가 죽는다 하여 그리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곁에 있다 하여 그리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만큼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반면에 삶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주위의 죽음과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 주변인들의 죽음을 접하며 슬픔과 위로와 비통함과 허무함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죽음은 나와도 별개로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만큼 살아가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잘 죽기 위해서는 삶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 가족이나 주위의 죽음을 접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비통한 마음을 함께한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바꾸어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의연해질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나와는 인연을 맺지 않고 사는, 즉 내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더 많을까? 당연히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나에게 그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도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표현이 적당하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평소에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 중 1년에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란 건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는 바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평생에 한 번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먼 곳의 친척보다야 가까이 살며 수시로 얼굴 마주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는 이웃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연이 참으로 많다.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명이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헤어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어디선가 살아는 있는 것일 테니 말이다. 설령 생을 마감하였다 하더라도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찰나일 뿐이다.
평소 보지 않고 살았으니 그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 또한 적기도 했을 것이다. 그와 내 삶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시간만큼 서로가 더 남남이 되어갔던 것이다. 10년에 한 번을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극소수의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나와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가 한 명 있었다. 학교를 다닐 때 1년 동안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며 우정을 쌓은 마치 친형과도 같은 좋은 선배였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1, 2년에 한 번 정도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을 정도였다. 그마저도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더 뜸해져서 서로의 근황을 전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나의 첫 번째 책이 나오고 안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틀쯤 지나니 그 선배의 전화번호로 그의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부고. 갑작스런 부고에 당황하시겠지만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있는 단체 문자로 보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세상의 빛을 본 지 49년 만의 일이었다. 삶이 헛되고 또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과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비로소 실감이 되었다.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때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가뭄에 콩나듯 본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주 만나고 가까이 보이는 살아있는 인연에 더 잘하면 된다. 상대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눈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면 죽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이 죽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죽지 않고 그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 말이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인연에게 더 충실하고 가까이 두기 힘든 버거운 인연이라면 멀리 두어 내 삶의 기회비용을 잘 활용하며 좋은 인연을 선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과연 누구의 기억 속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까?